자, 다음 소식입니다. 핵심 수석들 독대를 못했다. 물론 독대만이 대통령과 상대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얘기. 올 1월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독대와 관련된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이 장면입니다. 전화 통화도 하고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대면 보고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지금까지 했던 대면 보고를 좀 더 이렇게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만은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언제든지 만나서 얘기 듣고 그래요. 자, 대통령이 언제든지 만나서 얘기 듣는다. 그러니까 그건 1대1로 만나는 게 아니라 수석들 몇 명, 장관들 몇 명 이런 자리에서 늘 만난다. 그런 뜻으로 봐야 되겠네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로는. 네, 그렇습니다. 국무회의도 주제를 하고 대통령 주제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2주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거기 그 자리에서 만난다. 그리고 회의 시작 전에 티타임도 갖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참모들도 독대를 한 사람은 많이 없었지만 대통령이 독대를 꼭 해야 되냐고 물으니까 저 자리에서는 웃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이 없기 때문에 김규현 외교안보 수석이 직접 대표 주자로 나서서 의원들 질문에 답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면이 등장했습니다. 역시 독대 얘기입니다. 대통령을 독대하셨습니까? 기간 동안 독대 몇 번 하셨습니까? 그 질문에 먼저 대답하십시오. 대통령께서 무슨 행정을 하시더니 무슨 지시하시든 반드시 독대를 통해서만 제 뭐가 질문에 되는 먼저 걸로 대답하시고. 제가 독대를 한 적 없다고 말씀드렸고 네, 그 의미를 너무 독대하지 과도하게 않습니다. 하시지 않도록 그 국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건지. 외교안보수석님도 못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대통령이 이렇게 수석들조차도 독대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으면 누구하고 소통합니까? 그동안 최순실 씨하고만 소통했다는 얘기입니까? 자, 저렇게 이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정은 편집위원. 네. 외교안보 수석이라는 것은 이제 안보상의 비밀을 좀 많이 다루지 않습니까? 독대가 좀 다른 사람보다 더 필요해 보이는데 없었다는군요. 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런 사태를 부른 큰 원인인데요. 이 사건을 이렇게 저는 취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쭉 본 거는 지금 이제 샤머니즘의 이야기가 나오고 무당 얘기까지 나오는데 자꾸 이렇게 하면은 우리 무당연맹에서 데모할 겁니다. 왜 네. 우리한테는 경신연합회라고 있거든요. 네.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 내부의 사건입니다. 네. 영생교라고 하는 분명히 저분이 이제 목사였고 한때는 승려도 했지만 이렇게 몇 개 종교를 영생교를 만들어서 거기에 어머니를 잃은 박 대통령이 어떻게 연결이 돼서 들어가면서 이 박 대통령을 쭉 관리해 온 사건입니다. 네. 그래서 인해 장막이 쳐져 있었던 걸로 보이고 그게 대장은 최순실로 보이고 3인방, 4인방, 정윤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종교적으로 다르니까. 그러니까 차단을 하는 이 사람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불러서 좀 얘기를 하고 대면 보고보다는 전화 통화를 굉장히 많이 했다 그래요. 저도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전화 통화가 끝도 없이 오는, 그러니까 저희 취재 기자가 어느 수석 비서관과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 자리에 대통령이 계속 전화를 해서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저건 뭐냐 이렇게 묻는 전화가 끝도 없이 올려와서 이제 긴장하고 답하는 모습을 일부는 기자들한테 보여주고 일부는 좀 보완이 필요한 상황은 좀 나가서 받고 그러면서 긴 통화를 하는 모습을 여러 번 봤는데 문제는 대면을 하고 대화하는 걸 수주범입니까? 아니면 뭔가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좀 잘 모르겠어요. 그거를 이렇게 보셔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군인 출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참모들하고 늘 회의를 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정치인들도 아침에 왜 DJ나 YS도 상도동, 동교동계에서 모임 하지 않습니까? 하다음에 친노 세력도 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기업체 했으니까 참모들을 하는데 저분은 그걸 별로 못하시고 종교적으로만 살아오셨기 때문에 다른 외부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대한 굉장한 불편함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게 지금 원인입니다. 저는 네. 자신감의 컴플렉스일 것 같아요. 네. 겉으로는 명료하고 원칙 네. 잘 지키시고 또 나름대로 원칙 사명 같은 거는 잘하셨죠. 네. 그런데 근본적으로 자신감이 없었던 게 제일 큰 문제 아닌가 생각이 드지요. 근데 보통 저희가 이해하는 건요. 군왕은 묻히다. 옛날 이제 왕조 시대 얘기입니다만 네. 대통령이 어떤 모든 국정을 다 잘 알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기 듣고 궁금한 거 질문하고 큰 틀의 제안을 받고 결정하고 그러면 되는 건데. 그 출발점이 자신감입니다. 나는 네. 누구든지 어느 참모든지 내가 모르더라도 듣고 결정할 수 있는 분별력은 가지면 되거든요. 네. 그게 없다 보니까. 네. 또 하나 어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어제 그 국회 출석했는데 김태현 변호사님. 예. 정무수석을 할 때 11개월 동안 역시 독대가 없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보고할 기회가 굉장히 많고 지금 뭐 다 똑같은 얘기죠. 전화 통화 자주 하고 여럿이 많이 봤지만 1대1로 본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무수석의 역할이요. 대통령과 이 정치권, 여당, 야당 정치권 간의 사실은 메신저, 소통 창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사실은 국회의 업무가 좀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누구보다도 정무수석이 여당 원내대표, 야당 원내대표, 그리고 청와대를 오가면서 이 조율을 잘해야 되는 건데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윤선 정무수석도 대통령과 1대1로 마주보고 얘기를 하지 못했다고 할 정도가 되면 네. 그러면 이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던 그 청와대의 소통의 어떤 불통이 네. 어느 정도였는가지는 능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죠. 저희가 이제 관련된 최근에 뉴스에 올랐던 분들을 정리해 보자면 최순실 씨하고의 접촉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저희가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 이른바 3인방인가요? 네,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뭐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같은 경우는 뭐 집무실조차도 바로 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가까웠다고 볼 수 있고 저 3인방 같은 경우는 지근거리에서 늘 보좌를 했던 사람이라 가까운데 김기춘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7인회라고 불릴 정도로 이제 측근 이제 조언을 하는 그런 원로 그룹임에도 불구하고 3인방보다는 못 미쳤던 그런 전 비서실장이고요. 나머지 뭐 허태열, 이병기, 이원종 비서실장들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은 뭐 거의 3인방보다도 더 내용을 알지 못하고 대통령의 심경을 뭐 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비서실장들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기 김기춘 실장이 어떤 분입니까? 제가 옛날에 취재를 했었는데요. 네. 문세강 사건 났을 때 네. 그때 대공수사국장이었습니다. 중정에. 그래서 네. 문세강이 처음에 왔을 때 일본 이름이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일본 이름을 쓰고 일본 여권 갖고 왔거든요. 네. 근데 저분이 일본말 잘하세요. 근데 네. 그때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그 프랑스에서 나온 프레드릭 포사이스가 쓴 자카레 날이라는 자카레 날, 소설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저 양반이 일본어로 읽었는데 자카로는 히죠. 네. 그래서 느낌이 이상해서 일본말로 아나타와 뭐 자카로노 히오 요모 읽었냐 물으니까 아 하면서 반응을 하면서 그게 대화가 되면서 내가 누구다 하면서 범인을 제대로 발표했고 나중에 저 처형하는 데까지 다 개입했던 분이 김기춘 검사고 수사국장입니다. 어머니의 원수를 갚아준 사람일 수 있는데 저분조차도 3인방한테 튕겨나왔습니다. 이게 청와대의 근본적인 문제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나오는 것이 여권 내에서의 논쟁입니다. 그러니까 전혁 의원이 증언했듯이 2007년 뭐 경선 이전부터 최순실 씨, 정윤회 씨 부부가 대통령을 감싸고 접근을 막고 했던 그런 사실을 과연 친박들은 알았느냐 이거죠. 알고서도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할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느냐, 그 책임을 과연 물어야 되는 것이냐 이런 논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일단 며칠 전에 김무성 전 당대표가 꺼냈습니다. 그러자 오늘 유승민 원내대표가 반론을 폈습니다. 그 두 분의 목소리 소개해드립니다. 아니 박근혜 후보 옆에 최순실이 있다는 거 몰랐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았지.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하는 거는 몰랐고 그 옆에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었지. 그 몰랐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 도대체 뭘 알았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최태민의 딸이고 정윤회 씨의 그 뭐 부인이었고 그거야 뭐 다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최순실 씨가 뒤에서 그래 국정농단 하는 걸 그걸 알았다는 건지 저는 그건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걸 만약 알았다면 가만히 있는 사람이 정상이 아니죠. 제가 만약 알았다면 저는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예. 자, 내가 알았다면 가만히 있었겠느냐. 실제로 유승민 의원은 이제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지냈습니다만 최순실이 이렇게 개입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는 증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문제,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 아마 논쟁을 더 치열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국민이 투표하기 전에 알아야 될 것을 가렸다는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순위 확인합니다.